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공포 속에서도 코인들의 가격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크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가격이나 기사만 본다면 세상은 한 세 번 정도 끝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굉장히 공포 뉴스가 쏟아졌었는데요. 거의 뭐 분 단위로 공포스러운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밈코인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XRP는 뭐 지지선이 붕괴했다. 이더리움은 왜 혼자 더 떨어지느냐? 비트코인의 바닥은 아직 멀었느냐? 비트코인 지표 붕괴 도미노가 시작된다. 거의 뭐 1분, 3분 뭐 이런 간격으로 계속 공포 뉴스가 쏟아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에선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뭐 여러 가지 사건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건데 어렵게 써 있지만 요약을 해본다면 지금 블랙락도 사모대출의 한 포트폴리오 어떤 투자한 것들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상품이 이제 시에로라는 상품이 있죠. 우리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뭐 CLO다, CDO다. 그러니까 대출 채권 담보부 증권 뭐 이런 건데요. 뭐 빚으로 이제 상품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군데에서 손해가 너무 커져서 지금 블랙락이 받을 운용 수수료까지 포기하면서 그 안 좋은 부분을 메꿨다.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전체 다 날리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우 드문 일이 이런 일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안 좋아지니까 블랙락도 지금 대책이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몇 개 사건을 말씀드리면 블루 오울이라는 뭐 이 파란색 뭐 올빼미인가 보네요. 사모신용 뭐 대체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도 쉽게 얘기하면 뭐 요새 뭐 엠나브라고 해서 뭐 스트레티지다, 뭐 비트마인이다, 굉장히 순자산 가치가 떨어졌다, 들고 있는 것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말라버리니까 들고 있는 사모신용, 뭐 대체자산 이런 게 가치가 급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펀드 합병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뭐 취소가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인 캐피털 원이라는 곳에서도 소비자들이나 신용대출 리스크, 쉽게 얘기하면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힐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이거 전반적으로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단기 유동성에 여러 이제 조짐이 좀 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결정타였던 거는요. 벌써 한 이제 이틀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11월 21일 새벽에 미국 연준의 리사 쿡 이사, 트럼프가 예전에 자르려고 했던 그 여자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발언이 좀 도화선이었습니다. 고평가 자산들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당신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헤지 펀드들에게도 굉장히 큰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레버리지 정말 세게 땡겨서 뭐 채권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1bp, 2bp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폭이 작다 보니까요. 엄청난 레버리지를 써서 쉽게 말하면 채권 단타를 치고 있는데 니네들 조심해. 그리고 사모대출 쪽도 내가 보니까 아직 엄청난 위험까지는 아니지만 좀 내 지켜보고 있어. 이런 경고를 해서 이게 뭐 안 그래도 위축되고 있었는데 정말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 게다가 아시겠지만 10월 10일자로 해서 크립토는 정말 큰 청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여기에 준하는 청산이 또 나왔습니다. 그 이유들로는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혼수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걸 만회하기 위한 청산이 반복되면서 단기 유동성에 약한 이제 코인은 거의 가장 많은 이제 손해를 보는 뭐 주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지만 거의 지금 KO 상태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황급하게 전반적인 시장을 달래러 달려온 자가 있어서 아마 뭐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뉴욕 연준 존 윌리엄스 총재인데요. 이분이 지역 연준 중에서는 유일하게 상시 투표권을 가진 뭐 2인자다, 3인자다 말이 있는데요. 사실 연준 의장, 부의장, 그러니까 원래는 3인자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분들은 막 바뀌고 이럴 수도 있는데 워낙 힘이 크고요. 또 제롬 파월과 막역한 사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인자라고 불리는 분이 나와서 괜찮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의 총재 한마디에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금리 추가 조정 여지 남아 있어.
이분은 단기적으로 금리 떨어질 수 있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12월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12월 금리 인하 기대 확률 제가 저번 보여드렸지만 한때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뭐 동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언 이후로 어제 새벽에 나왔던 이후로 무려 75%까지 12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어. 그러니까 75% 찍고 현재는 뭐 70% 내외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지금 많은 연준 위원이 연달아 나와서 계속 금리 동결해야 된다, 뭐 데이터가 없다, 인플레가 높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지역 연준 중에 뉴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뉴욕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금융의 심장부, 뭐 월가부터 모든 이제 금융시장이 뉴욕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은 금융위기 시 가장 빠르게 먼저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연준은 금융시장의 변동을 빠르게 감지한다. 뭐 인하를 한다든지, 뭐 채권 시장이 발작이 있다든지, 바로 사람들이 뭐 주위에 다 있겠죠. 월가 사람들이. 근데 지역 연주는 다른 분들은 참고로 물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내 지역, 내 주가 어떤 상황인지 지역 경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뉴욕은 막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물가 뭐 좀 높은 것 같은데 낮은 것 같은데 지역을 위주로 본인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뉴욕은 미국 금융을 대표를 한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위기가 왔다는 걸 이제 좀 빨리 감지를 한 것 같고요. 또 오늘 아침에 그 김현석 특파원님이라고 계시죠? 한국경제 잘 보는데요. 한국경제의 썰에 따르면 월가의 고위 은행가들이 파월에게 최근에 전화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밝혀지진 않았는데 전화를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 금리 인하를 지금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것 같다. 또는 지금 일본이 계속 지금 돈을 풀고 있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내년에도 많이 풀지 않을까 싶은데 일본이 돈을 파티를 하면요. 안 그래도 강달러인데 더 강달러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제롬 파월에게 어제 전화를 했었다라고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뒤에서 뭐 말씀드리겠지만 트럼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월가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연준이 약간 스탠스를 바꿔가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18년도 12월 달에도요. 이렇게 월가가 설득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때도 주가가 한 20%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려는 제롬 파월을 멈춰 세웠던 적이 있는데 약간 그때의 느낌과 비슷하다. 이건 트럼프의 요청이 아니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분의 의견이 좀 더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줬었는데요. 지금 한 명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버코어 ISI라는 자산운용사 겸 투자은행의 현재 부회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어려워서 까먹었는데 이분이 과거에 뉴욕 페드에서 성명서를 작성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서 이 연준이 돌아가는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로 연준의 지도부가 정책 신호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인하된다 또는 동결된다, 인상된다 이런 정책 신호를 보낼 때요. 보통은 의장의 승인 없이 이렇게 나 혼자 얘기를 발표한다? 이거는 뭐 직무 태만이나 거의 불법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수많은 FOMC 성명서를 작성을 했을 때 보통은 뭐 예를 들면 제롬 파월과 뉴욕 연준 의장이 그 연준 총재가 조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 이분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중에 뭐 뉴욕 멜론 은행 뭐 전략수석 분석가도 있고 여러 명이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준 총재에 더불어서 어, 원칙적으로 2인자, 부의장이 있겠죠. 바로 제퍼슨이라는 연준 부의장이 오늘 새벽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숨통을 놓였던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장은 닷컴 버블과 다르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건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AI 버블은 무슨
버블이 아닌 세 가지 이유를 굉장히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닷컴 버블과 달리 지금은 PER이 굉장히 낮고 또 닷컴 버블은 뭐 회사가 1000개가 넘게 있었는데 현재는 AI 회사 다 합쳐봤다 한 50개도 안 될걸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 뭐 이렇게 또 힘을 실어주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과도하게 위축돼 있다가 서서히 살아나는 뭐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아주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제 CME 뭐 이렇게 베팅하는 분들이 한 70% 정도로 보는 거고요. 12명이 결국은 12월 10일자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5명은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5분이 여기 계시고요. 5명은 또 금리 인하를 원한다. 뭐 스티븐 미란, 월러 이분이 이제 차기 뭐 의장으로 거론되는 분이죠. 보우먼, 뭐 윌리엄스, 리사 쿡까지 약간 중립인데요. 사실 인하 쪽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명 정도가 아직 본인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한 분은 제롬 파월 의장, 한 분은 제퍼슨 부의장. 근데 제퍼슨도 여기 보시면 조금 뭐랄까요? 완화적인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봐야 아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다. 투표가요. 거의 지금 6대 6 아니면 7대 5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만장일치거나 뭐 11대 1이거나 정말 좀 반대 의견이 나오면 10대 2거나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대 갈등이 9대 3, 뭐 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9대 3 정도로 한 3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게 지금까지 최대 갈등이었는데, 야, 이거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6대 6, 7대 5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일단 CME, 패드와치, 뭐 트레이더, 뭐 베팅하는 분들은 한 70% 확률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트럼프 얘기는 하지 않았었죠. 트럼프도 근데 당연히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겠죠. 지금 연준은 연준대로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뭐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연준과 트럼프가 이제 양대 풋,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둘 다 가지아를 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 중국과의 갈등 완화라든지 뭐 엔비디아 칩을 공급하는 뭐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예전에 젠슨 왕이 26만 장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뜬금없이 미국에 가서 아니 뭐 외국에는 많이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또 뒤집은 겁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를 H200을 민감한 중국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술주가 나름 좀 숨통이 다시 놓였겠죠. 이거 하나 좀 길게 보시면 이 생각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정부는요. 제가 볼 때는 AI라는 창과 코인이라는 방패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멈추면요. 그냥 정권도 끝나고요. 뭐 AI 패권, 코인 패권 전부 다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실제로 AI나 코인 얘기할 때마다 중국에 따라잡히면 안 된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AI는 GDP를 높이는 도구로 코인은 미국의 부채를 녹이는 도구로 창과 방패를 반드시 써야 한다. 뭐 정권 유지뿐만 아니라요. 뭐 미국의 패권이나 뭐 인플레 해결이나 모든 게 다 맞닿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냐면요. 오픈 AI가 이거를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최근에 악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지금 건방지게 한번 행동을 하다가 약간 민망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1, 2주 전이었죠. 오픈 AI가 미국 정부에게 뜬금없이 구제 금융을 제시를 뭐 보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뭐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투자를 많이 받다가 망하면 대마불사 알지? 나 죽으면 힘들어지는 거 알지? 그러면서 미국 정부에게 보증을 해줘라라는 다소 뭐랄까요? 좀 건방진 제안을 했다가 이게 결국 크립토 차르, AI 차르 데이비 삭스가 아니 그럴 일 없는데 오픈 AI 망하면 다른 데 밀어주면 되는데라고 하면서 굉장히 민망했었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아니었다. 나중에 샘 알트만이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로 트럼프 정부는 AI와 크립토의 진심이다. 이거 놓치면 정말 끝난다. 계속 밀어줘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한번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은 유동성을 퍼붓고 있진 않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최근에 있었던 또 하나의 얘기를 들어보면 뉴욕 시장 맘단이라는 34살의 뭐 민주당 쪽 시장 있잖아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공통점이 많더라. 이분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뭐 이 부동산 쪽 얘기를 하면서 많은 주택을 짓는 게 임대료를 낮추는 궁극적인 방법이다. 근데 트럼프도 나도 동의를 한다. 신문에서만 들었는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는 맘 단위를 돕고 싶지 해치고 싶지 않다. 사실은요, 트럼프는 이 친구를 맘 단위라는 시장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통 민주당 그 후보가 아닙니다. 원래 쿠오모를 밀었다가 그쪽에서 나가니까 떨어지니까 이제 뭐 무소속으로까지 나왔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지지를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만만한, 그러니까 다른 지역 선거에서 패배한 거는 트럼프가 좀 뭐 쓰릴 수 있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막 싫어하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뉴욕이 위대해지길 바란다. I love 뉴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아무튼 이런 후보까지도 껴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들은 아직 파티를 이어가고 싶구나. 누굽니까? 월가. 뭐 전화를 했었다고도 얘기를 드리고요. 결국 월가도 증시가 떨어지면 그들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연준은 뭐 중립을 유지한다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태세를 전환하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파티를 이어가고 싶고 아직 미국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아직 유동성을 주입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오히려 안 좋아져서 발작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선될 여지가 조금씩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성공 투자 우리 2%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일단은 뭐 난팟은 당연하고요. 남과 비교부터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한번 제가 뭐 댓글에 사연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을 보면요. 안타까움이 느껴지고요. 뭐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보시죠. 3년 남짓 평일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코인 공부, 주말도 쉬지 않고 코인 공부. 근데 다 부질없다. 시간 낭비하고 코인은 왜 나처럼 노력하고 일찍 들어간 사람은 손해보는 걸까? 띵가띵가 놀다가 지금 들어오면 지금 좀 많이 싸졌다고 이분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분이 승리자잖아. 나는 3년 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지금 손해만 보고 있고 지금 싸게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겠네. 그러면서 지긋지긋하다. 미국장이나 적립식으로 쌓을 거를 왜 코인을 해가지고 참 고통만 받고 최악의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돈을 벌기가 쉽지 않겠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3년 넘게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그런 크립토 공부라는 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고 뭐 DAT 기업이 어떻고 디파이가 어떻고 스마트 컨트랙터가 어떻고 이런 거를 공부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투자, 코인 투자 공부가 아니라요. 일반적인 투자 공부라든지 심리라든지 경험이 조금은 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띵가띵가 놀다가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승리자네 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산전수전, 그러니까 극소수,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 뭐 산전수전을 겪었고, 뭔가 이런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 베테랑 극소수는 지금 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띵가띵가 놀다가라는 표현은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요. 이 증명을 한번 해보면요. 제가 볼 땐 신입들의 98% 정도는 이 해당되는 기간 안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7년도 불장, 21년도 불장, 아니면 24년도 1월에서 3월 비트코인 그 ETF 돼서 1억 원 넘었을 때 꽤나 들어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4년도 11월부터 25년 2월 트럼프 당선됐을 때 또 얼싸덜싸 올라갈 때 뒤로 오셨을 가능성 또는 조금 적긴 하겠지만 25년도 한 7월, 8월 또는 뭐 10월 요때는 뭐 DAT 기업 나오면서 뭐 톰리나 뭐 조셉 루빈이나 뭐 여러 분들 뭐 필터 틸이나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 비트마이나 이런 걸 사셨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때 이외에 내가 정말 공부를 안 한 생신입이었는데 이때 이외에 들어왔다? 그분은 굉장히 뭐 럭키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겠죠. 또 다른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설사 내가 뭐 이 글 쓰신 분이 뭐 신입 지금 뭐 이렇게 띵가띵가 노는 이 승리 남의 저는 이게 지금 남과 비교가 시작됐다고 보이거든요. 나는 고생했는데 왜 너는 운 좋게 들어와서 이거 이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하겠지만 자 좋아요. 이분이 신입에게 코인이 야 이거 너무 싸 너무 지금 사기 좋은 시기야라고 하면서 저점 매수를 추천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유튜브를 보고 신입이 샀다든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기만 할까요? 어, 저는 보통 얘기를 드릴 때 알트코인을 살려면 뭐 그냥 내일 당장 50%로 떨어져도 뭐 더 살 수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시면 뭐 사셔라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거의 뭐 100%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람만 불면 떨어져요. 이게 뭐 이 신입분이 산 이후로 뭐 올라가다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사자마자 뭐 더 떨어지다가 올라가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정 시간 이내로 최소 10에서 20%는 뭐 그냥 바람만 불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하락이 올 가능성이 정말 매우 높다. 근데 그럼 이때 당시에 신입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기 띵가띵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아마도 분명히 많은 공부나 경험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 입에선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야, 싸다면서, 좋다면서, 야, 이거 왜 이래? 이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쓰신 분이라든지 그분들도 감당이 어려울 거고요. 이 신입분은 정말 혼비백산을 할 겁니다. 아니 싸다면서 오른다면서 좋다면서라고 했는데 10에서 20%가 뭡니까? 지금 반의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아 뜨거워하면서 아, 나간다. 그러니까 변동성을요, 견뎌낼 수 있는 경험이나 이런 일정 수준의 정말 고생값이거든요, 투자는. 그게 없으면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띵가띵가가 와서 지금 진입을 해서 돈을 번다?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없다. 만약에 운 좋게 벌었어도 결국은 다 놓고 나가는 게 이 투자 시장, 특히 코인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남과 비교를 하면 항상 아래쪽과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번 위쪽도 봐볼까요? 지금 신입이 아니라 내 위쪽으로, 즉 나보다 코인을 훨씬 많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 널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최고점 대비해서인지 아니면 지금 미실현 손익으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수천만 원 마이너스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훨씬 믿음이 큰 자들은 뭐 돈도 아껴놓고 뭐 사업도 키워놓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한 돈으로 지금 마이너스 최고점에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 뭐 미실현 손익이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은 수천만 원, 수억 마이너스인데 아깝고요. 믿음이 나보다 훨씬 큰 사람은 막 수십억, 수백억 마이너스인데요. 이 사람들은 근데 뭐 죽는다는 뭐 표현이나 뭐 힘들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분 보셨나요? 생각보다 이분들은 평안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벨 차이가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겪고 이미 이렇게 힘든 구간도 지나보고 이 투자의 심리라든지 생태계를 오래 경험을 해보니까 이 변동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를 한 겁니다. 단 그 변동성이 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위로도 많이 열려 있지만 아래로도 많은 경험과 이 수준이 축적이 되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레벨이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야, 나보다 훨씬 많이 넣은 사람은 얼마나 마이너스일까 이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결국은 많은 돈을 이제
벌어가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아예 미장이나 적립식으로 쌓을 걸. 최근엔 국장 얘기 있다가 약간 지금 잦아든 것 같습니다. 왜 괜히 코인 해가지고.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성격의 돈으로 월가나 금융업계는 파티를 벌인다. 업무 추진비, 이분들의 돈으로 다 하는 겁니다. 품위 유지비, 애들 뭐 영어 유치원비, 뭐 비썸, 뭐 업비트 건물 짓는 거, 모든 돈은요. 미장할 걸, 국장할 걸, 코인할 걸.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따라타서 먹고 빠지려는 분들의 돈으로 금융업계는 파티를 한다. 제 주위에도 금융업계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정말 돈을 화려하게 많이 씁니다. 뭐 해외 뭐 골프도 가시고 소고기도 항상 사 먹으시고 뭐 회식도 화려하게 하시고 저는 이분들의 이 돈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돈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100% 확신을 합니다. 정말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돈을 벌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방송이 맞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올라갈 때 사서 더 올라갈 때 팔고, 뭐 미장 뭐 올라가는데 그때 넘어가서 뭐 사고 팔고 못한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거는요, 조롱과 공포할 때 매수를 해서 기다린 2%가 다 가져간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걸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오전 뭐 형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 이 위쪽에 뭐 이거 할 걸, 저거 할 걸, 그거는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은 마이클 세일러가 어제 굉장히 힘들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들은 얘기할 거야. 우리가 럭키했어. 운이 좋았네. 에이, 그 신입들 이제 와가지고 뭐 사가지고 좋았네. 여기에 또 이 시보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네요. 그들은 얘기할 거야. 이거 엄청 쉬웠다고. 근데 눈이 안 떠지고 이빨이 지금 깨져 있네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근데 이거 정말 누구나 겪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겪어야 돼요. 이 상황을 거치지 않고 돈을 벌었다. 그 돈은요, 반드시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져요. 절대 그 운 좋게 번 돈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요. 코인 투자는 큰 수확을 거둘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그 어떤 투자보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알트코인 투자는 목숨 걸고 하자고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평안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구명조끼를 갖추시고 원칙 있는 나만의 포트폴리오와 해지 자산을 꼭 갖추시고 단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꾸준히 뛰어가시고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